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수면 밑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코인이 몇 퍼센트 오르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미래 금융 시스템 전체의 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말 그대로 왕좌의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리플, 체인링크,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전쟁에 참전한 거인, 구글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기업이 어떻게 미래 은행 인프라를 두고 격돌하고 있는지 그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부의 미래가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전쟁터는 바로 은행 업무용 블록체인 인프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암호화폐가 개인들의 투자 자산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도권 금융, 즉 은행 시스템의 혈관으로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은행들이 매일같이 처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 이동, 그 기반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바꾸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거죠. 이 시장을 장악하는 자가 사실상 다음 세대의 스위프트, 즉 국제금융의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리플, 체인링크, 구글이 각자 가진 최고의 무기를 들고 이 전쟁에 뛰어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가장 오래된 참전 용사는 역시 리플, XRP 레저입니다. 리플은 지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한 길만 걸어왔는데요. 바로 국제 송금과 은행 간 결제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 결과 무려 300개나 넘는 전 세계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자신들만의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실물 자산, 즉 RWA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2025년에는 미국의 한 투자사와 손잡고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상업 어음을 XRP 레저 위에서 토큰으로 발행하는 기념비적인 일도 해냈죠. 심지어 2024년 말에 출시한 자체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불과 몇 달 만에 유통량이 3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실물 자산 결제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발목의 족쇄, SEC와의 지긋지긋한 소송이 2025년 8월 양측의 항소 포기로 사실상 공식 종결되면서 규제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마저 완전히 털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겁니다. 두 번째 도전자는 바로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를 단순히 어떤 코인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체인링크는 코인이기 이전에 모든 블록체인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 그 자체라고 봐야 하는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블록체인 안에서만 작동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코인을 B라는 코인으로 바꿀 때 지금 현실 세계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 가격 정보를 블록체인 안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넣어주는 역할, 바로 그 데이터 연결의 관문 역할을 하는 게 체인링크의 오라클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체인링크의 데이터 피드는 디파이 시장의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통합되어서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요. 무려 8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자산 가치가 체인링크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에 연동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신뢰도 역시 막강합니다. 기존 국제송금망의 절대 강자인 스위프트와 협력해서 여러 블록체인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연결하는 실험을 진행했고, 심지어 미국 상무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GDP나 물가 같은 핵심 거시경제 지표를 블록체인에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체인링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어떤 블록체인이 최종 승자가 되든 상관없이 모든 체인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중립적인 허브가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전쟁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거인 구글이 참전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2025년 금융권에 특화된 레이어 1 블록체인 GCUL, 즉 구글 클라우드 유니버설 레저를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구글판 XRP 레저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이미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 그룹과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리플이 지난 10년간 강조해왔던 24시간 실시간 결제, 자산 토큰화, 자동 결제 같은 기능들을 대부분 제공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GCUL은 리플처럼 누구나 참여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허가된 기관만 참여하는 허가형 네트워크로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XRP처럼 토큰 가격이 급등락하는 변동성 문제나 SEC 같은 규제기관과 싸워야 하는 이슈에서 처음부터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선호하겠죠. 여기에 구글이라는 이름이 주는 막강한 신뢰도,
끝없는 자본력,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AI 인프라와 연계해서 제공돼 데이터 분석 기능까지 더해진다면 이건 정말 XRP 틸러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프로젝트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보죠. XRP 레저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지난 10년간 국제 송금 분야에 특화되어 성장해왔습니다. 체인링크는 특정 분야를 노리는 게 아니라 모든 블록체인에 현실 세계 데이터를 공급하는 중립적인 데이터 인프라를 지향합니다. 반면에 구글의 GCU는 오직 허가된 금융기관들만 참여하는 프라이빗, 허가형 네트워크로 구글의 거대한 생태계를 등에 업고 처음부터 금융기관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싸움의 방식과 목표가 완전히 다른 세 세력이 격돌하고 있는 형국인 거죠. 이 복잡한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선 미래 금융시장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은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 모든 것을 다 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계의 전문화된 계층, 즉 레이어로 분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가 최종 사용자와 만나는 체크아웃 레이어, 두 번째가 실제 자금의 정산을 담당하는 세틀먼트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시스템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데이터 레이어입니다. 이 세 개의 레이어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체크아웃 레이어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결제를 경험하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앱에서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을 하거나 페이팔에 PYUSD로 물건값을 치르거나 혹은 신용카드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체크아웃 레이어에 해당합니다. 이 영역의 핵심 경쟁력은 얼마나 사용하기 편하고 친숙한가, 즉 UI, UX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복잡한 온체인 지수를 전혀 몰라도 마치 기존 금융 앱을 쓰듯이 쉽고 편하게 디지털 달러를 주고받게 만드는 것이 이 레이어의 목표라는 거죠. 두 번째 레이어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세틀먼트 레이어입니다.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의 백본, 즉 결제 대금을 실제로 정산하고 기록하는 기반 원장 계층입니다. 국경을 넘어 수천, 수억 달러의 돈이 안정적으로 오고 가야 하는 곳이죠. 바로 이 세틀먼트 레이어의 패권을 두고 리플의 XRP 레저와 구글의 GC 윤리 정면으로 맞붙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터에서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참여하는 기관들의 신뢰와 주제 준수입니다. 어떤 플랫폼이 더 안정적이고 더 주제를 잘 지키며 더 많은 금융기관들의 선택을 받아 글로벌 표준이 되느냐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레이어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금리, 환율, 주가, 경제 지표 같은 현실 세계의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공급하고 연동하는 오라클 계층이 바로 데이터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는 현재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는 특정 금융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는 중립적인 데이터 인프라이기 때문에 세틀먼트 레이어에서 리플이 이기든 구글이 이기든 상관없이 모든 블록체인에 없어서는 안 될 PS제도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명확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코인에 모든 것을 거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시장이 기능별로 정교하게 모듈화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 우리의 투자 전략도 분산되어야 합니다. 즉, 각 레이어별로 가장 유망하고 가장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세틀먼트 레이어의 미래를 보고 리플에, 그리고 데이터 레이어의 독점적 지위를 보고 체인링크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금융 인프라 전쟁은 하나의 승자가 모든 것을 복식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역할과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플레이어들이 공존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정산 세틀먼트 레이어에서는 리플과 구글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시장을 양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시스템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데이터 레이어에서는 체인링크가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생태계의 필수제, 마치 전기나 수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누가 이길지를 맞추는 족집게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고 각 레이어의 미래 지배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프로젝트들을 예측하며 선명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다음 10년의 부를 결정할 거대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